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미그림입니다. 여러분 벌써 한 주가 지났어요.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은 한 주가 훨씬 많이 지난 시점이겠지만 제가 촬영하는 이날을 기준으로 아마 제 영상이 업로드가 된 후에는 이미 결과가 나왔을 시점입니다. 부디 정말 우리 제가 진짜 정치에 관심 없었거든요. 정치에 관심 없고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사실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여주니까 이렇게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그냥 이러고 살았던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답답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뜨개도 당연히 손에 안 잡히고 뜨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용납이 저 스스로 되지 않아가지고 지난주에는 그냥 저의 아주 솔직한 심정을 그냥 아주 짧게 올렸었는데 그래도 그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뭔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혼자서 막 깊게 너무 생각하고 너무 우울해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막 이렇게 분노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다기보다는 뭔가 방법을 찾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기서 작게나마 후원이라는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후원을 조금 했습니다. 저 대신 저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동참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다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그거를 직접 몸으로 그리고 직접 나서서 용기 내서 이렇게 앞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너무 커서 그 마음이 오히려 더 커가지고 제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 뜨개 이야기는 그렇게 뜬 게 많이 없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그래도 저 스스로와의 약속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뜨개 이야기 업로드를 하자, 이게 저 스스로와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고자 많이 보여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 떴던 거, 그러니까 그 이전 영상 이후에 떴던 거, 뭐 완성한 거, 그리고 뜨고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저의 뜨개에 대한 생각과 계획, 약간 이런 거, 소소한 일상 이야기 이런 거 담아보는 이번 주 뜨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차 한 잔 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렇게 막 입담 있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저와 그래도 뜨개 같이 하시면서 이번 주도 부디 얼른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번 주 뜨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요즘에 스카프 되게 많이 뜨시더라고요. 저는 베를린 스카프가 그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는 아주 작고 귀여운 뿌띠 스카프 하나를 떴습니다. 베를린 스카프가 막 유행을 하는데 나는 왜 그거를 뜨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뭔가가 이렇게 막 유행을 할 때 그거를 그래? 이게 유행이야? 아니면은 이런 거 유행하겠는데? 이게 눈에 들어오네 하다가도 누군가가 많이 그거를 하고 있으면 정작 저는, 나는 하기 싫은데? 약간 막 이런 마음? 그래서 그 스카프가 그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베를린 스카프에 동참하지 않고 저는 요렇게 아주 예쁜 뿌띠 스카프 하나를 완성을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거를 목에 두르고 보여드려야 더 예쁜데 제가 뜬 컬러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에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오히려 화이트나 아이보리 계열에 이제 더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옷을 입고 온 이유가 있어요. 이거 지난주에도 요게 살짝 나왔죠. 사실 이거 영상 녹화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아주 예쁜 교차뜨기 무늬가 있는 요 뿌띠 스카프 하나를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무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겉뜨기 안뜨기로만 반복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과한 케이블 꽈배기 무늬가 아니고 정말 한두 코 이렇게
방향만 바꿔주는 그런 뜨개, 이렇게 교차뜨기를 이용해서 시작부터 이렇게 점점 늘려가지고 다시 쭉 뜨다가 반대쪽으로 이제 끝으로 갈수록 다시 줄여주는 스타일. 아이고, 이렇게. 요거는 제가 테스터 니팅으로 진행을 했고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이라면 제가 2주 전에 잠깐 여행을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땡스기빙이 일주일간의 이제 아이들 가을 방학처럼 일주일 이렇게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을 다 가지는 않았고 3박 4일 저희 이제 목금토일 세도나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는데 제가 그 여행지에 가서 요거를 떴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요거를 이미 진즉 다 완성을 해놓고 뭐 인스타라든가 블로그에 포스팅조차 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거. 제가 너무 그런 거에 이렇게 푹 빠져드는 스타일인가 봐요. 어쨌든 이건 테스터 니팅으로 완성한 아이고 이름은 일라나 스카프라고 하는데 요게 일라나 패밀리라고 해서 시리즈가 있어요. 스웨터도 있고 다른 양말도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 스티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심플하고 간단하게 요거를 딱 떠서 완성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요 일라나 스카프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안의 작가는 Another Day Without Knitting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요. 제가 이 옷을 굳이 입고 온 이유가 바로 이 옷의 이름이 갈 스웨터였는데 이 옷을 디자인하신 분의 그런 스카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제가 이제 직접 하기 좋은 길이로 이렇게 대보면서 어느 정도 길이가 좋을까 막 혼자 이렇게 대보면서 적당한 길이로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 한 바퀴 조금 밑으로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한 바퀴 살짝 감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살짝 한번 이렇게 살짝 묶어도 되는 정도의 요 정도의 뿌띠 스카프, 일라나 스카프 하나를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옷을 만들고 사실 이 작가님의 도안을 조금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거 딱 처음으로 만들어 본 도안이었거든요. 요 스웨터가, 갈 스웨터가. 근데 요거를 만들어 놓고 지금 사실 입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게이지가 단수 게이지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면서 조절하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거 괜찮겠는데 하고 그냥 완성을 도안대로 완성을 했더니 원래 여기에 이 밴드가 이 조임끈이 사실 조금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허리 쪽으로 조금 내려와야 이게 조금 예쁘거든요. 지금 저는 이게 약간 명치 정도, 여기가 지금 제 명치가 있는 곳인데 명치 위치에 이렇게 위치하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이렇게 더 부해 보이는 느낌? 제가 대학생 때도 20대에 약간 이런 옷들이 유행을 했었어요. 이렇게 명치 정도에다가 이렇게 뭔가 스트링 끈이 있고 이렇게 착 퍼지는 그런 스타일? 제가 대학생 때 그런 게 유행을 했었는데 그 옷을 예뻐가지고 이렇게 몇 벌을 사놓고 그런 스타일을 사놓고 내가 입으니까 너무 뚱뚱해 보이는데 약간 이래서 이제 입지 못하고 다 버렸던 기억이 있는 그런 옷 디자인인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명치 스타일에서 스트링이 이렇게 쭉 시작이 되면 진짜 스키니하신 분들은 뭘 해도 예쁘잖아요. 특히 약간 이렇게 영국 그런 귀족들의 옷들 보면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옷 스타일이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막 여러 번 사놓고도 막상 내 체형에는 맞지 않아가지고 입지 못했던 그런 옷의 디자인들이 지금 이 옷에서 이 스트링끈이 허리에 와줘야지 이게 조금 되는데 허리가 날씬하지 않아도 허리쯤에 조금 이렇게 와줘야 제가 좀 지금 추리닝을 입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밑으로 이렇게 와줘야 사람이 날씬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제가 여기 명치 부분에 이게 와가지고서 이렇게 계속 내리면서 입기도 그렇고 해서 만들어 놓고 사실 못 입고 있는 옷이 이 옷이거든요. 그래도 이 디자이너 분의 옷과 그리고 이 디자이너 분의 스카프를 이렇게 같이 한번 매치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조금 용기를 내서 입고 왔습니다. 요거 제가 뜯어 보니까 한 맘먹고 뜨면은 정말
하루 종일 뜬다. 그러면 하루만 해도 뜨겠는데 약간 싶은 그런 스카프이고 하루가 조금 무리다 싶으면 최소 이틀 혹은 3일이면 뜰 수 있다. 왜냐면 여기에 시작하는 부분과 그리고 여기 마무리하는 부분쯤에 이 코 늘림과 코 줄임 부분만 도안을 따라서 조금 쭉 가시다 보면 나머지는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쉽고 재밌게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스카프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런 스티치를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예전에 옷을 뜰 때 이 스티치를 넣어서 떴을 때 너무너무 재밌게 떴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아마 츠바키 프로버였나? 그 중간쯤에 어쨌든 있던 스티치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스티치를 보자마자 아 이거 진짜 내가 또 뜨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도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미 요거는 패턴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저 근데 하나의 스티치를 가지고 여러 버전으로 뜨는 거 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아시죠? 채널을 계속 보신 분이라면 아마 아실 텐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떴답니다. 원작 실을 사용하진 않았고요. 이런 스카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 한 볼이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I'm Wool 2라고 하는 실을 사용을 했고 제가 사용한 컬러는 요 컬러고요. 153m 정도가 이제 되어 있다라고 쓰여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뜰 정도로 해놓고도 요만큼의 실이 남았습니다. 3.5mm 바늘을 이용해서 떴고 여기 이 폭이 약 한 7cm 정도가 나오고 세탁한 후에 재어보니까 133cm 정도가 제가 나왔어요. 133cm 정도. 저는 그렇게 춥지 않거든요. 날씨가. 그래서 만약에 저녁 때 나가거나 그러면 좀 추울 수 있지만 저녁이나 아침 일찍 나갈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없어요. 만약에 약간 썰렁할 정도면은 이렇게 목만 살짝 감싸줘도 보온 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감아서 쓸 수 있는 요 정도의 길이 한 133cm 정도 나왔고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남길 때까지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처음에 여기 시작 부분부터 늘림이 이제 끝나는 그 부분까지의 무게를 잰 거예요. 왜냐면 원하는 길이만큼 쭉 뜨다가 다시 줄여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게 실이 한 볼밖에 없는데 이 한 볼로 과연 가능할까? 이걸 이제 혼자 스스로 계속 의심을 하면서 무게를 계속 달아주면서 이 부분의 무게가 남을 때까지 조금 여유 있게 남을 때까지 실을 남겨놓고 이렇게 줄임을 진행을 해줬는데도 이만큼이나 남았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그 뒤에 다시 보여드릴 배색뜨기 진행을 위한 실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남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 요 스티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요 스티치를 이용해서 남편 목도리를 하나를 떠주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저는 이렇게 목에 감싸는 거 잘 안 하는데 저희 집 남자는 조금 그 목을 잘 감싸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원하는 게 없는데 가끔 나 목도리 하나 약간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스티치를 이용해서 지금 이만큼 떴어요. 뜨고 있습니다. 밑에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코 늘림이나 줄임 없이 쭉 그냥 이렇게 일자로 떠서 반 접어가지고 그 고리에 쏙 넣는 그런 스타일로 그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목도리 크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뜬 요 실보다는 요건 조금 더 도톰한 실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요런 스티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뭔가 과한 꽈배기도 아닌 것이 그래도 꽈배기는 꽈배기죠. 교차해서 뜨는 거니까 딱 2코씩만 교차를 해서 뜨고 있는데 저는 이 스티치가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남편 목도리까지 이렇게 떠주고 있어요. 요거는 맘먹고 또 진행하면 금방 완성하지만 지금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진행이 되어 있다. 요렇게 요건 아마 다음 영상에서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무늬가 똑같이 진행이 되는 이런 커플 스카프, 커플 목도리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니트 공작소에서 가지고 온
알파치노라고 하는 실을 이렇게 지금 두 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5mm 바늘로 조금 숭덩숭덩 뜨고 있거든요. 요거는 완성하고 나면 그때 다시 자세한 이야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완성한 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휘황찬란한 요런 실. 요거는 계속 몇 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요것도 그냥 이렇게 타이니 스카프, 별도의 무늬나 그런 거 없이 이 실 자체의 염색의 변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 집 2호기에 타이니 스카프를 완성을 했고요. 요것도 아이의 목에 대어 보면서 길이 조절을 해서 이렇게 떠줬습니다. 2호기를 위한 타이니 스카프. 요거는 제가 여행지 비숍에서 샀던 손 염색실을 이용한 그런 실을 이용해서 떴고요. 요거는 3.25mm를 이용해서 기본 그냥 한 코 고무뜨기로 진행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그냥 메리아스 뜨기로 쭉 떠줬는데 그 말림이 저는 좋아서 떴는데 오히려 아이는 그 말림이 조금 싫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서 말림이 전혀 없을 이런 한 코 고무뜨기를 이용해서 얇은 스카프 하나를 떠줬고 저처럼 이렇게 뭔가 묶고 다니진 않을 거예요. 그 친구는 아마 지금 자신의 그 패션을 위해서 이 컬러를 선택한 거라 화이트 옷에다가 이렇게 걸친다고 합니다. 이거를 빼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이렇게 축 늘어뜨리면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겠다고 대보면서 너무 만족했거든요. 아, 내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그 친구 스타일은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3.25mm를 이용해서 한 코 고무뜨기를 쭉 해줬고 요거는 그냥 뭐 앉아서 그냥 쉽게 뜨면 되니까 여기 끝에 부분을 걸러뜨기를 이용해 가지고서 양쪽 끝을 모두 다 이렇게 걸러뜨기를 이용해서 아주 깔끔하게 떠줬습니다. 겉뜨기 방향에서는 겉뜨기로 걸러뜨기를 하고 안뜨기 방향에서는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뜨기를 하고 그래서 요거 사용한 양을 보니까 총 44.8g 정도를 사용을 했고 요게 길이가 한 156cm 정도 나오더라고요. 폭은 6.5cm. 그래서 이렇게 멋스럽게 축 그냥 걸치기 좋은 이런 2호기의 타이니 스카프 하나를 완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스카프 2개가 완성이 되었고 이거는 튜토리얼을 뭐 올려드리기에는 너무 쉽기도 한 방법이라서 제가 예전에 한 코 고무뜨기로 목도리 뜨는 방법을 올려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방법을 똑같이 쓴 건 아니고 끝에를 걸러뜨기 하는 방법을 그때는 하지 않았는데 이 걸러뜨기 하는 방법만 추가해서 뜨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무념무상 뜨기 되게 좋습니다. 아이들은 목이 얇으니까 이렇게 얇은 폭으로 떠주는 것도 예쁘고 오히려 어른들 성인 버전도 조금 폭 넓게 해서 뜨면 말리지 않고 되게 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한 코 고무뜨기 목도리도 완성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 완성한 아이가 있습니다. 요것도 튜토리얼을 이제 편집을 다 어느 정도 하고 지금 그 상태에서 이제 멈춘 상태인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요 배색 파우치를 완성을 했어요. 요거는 뜨기는 다 떠났는데 이 안에 이제 안감 하는 것까지 근데 제가 안감을 따로 하기 싫어가지고 파우치를 구매를 해가지고서 그 파우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연결을 해준 상태고요. 근데 이 파우치에 달려있는 이 지퍼가 그렇게 막 고급스러운 스타일이 아니고 이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교체할까 하다가 그냥 일단 저는 조금 빨리 영상이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리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달아준 상태로 이렇게 열고 닫기 편하게 대바늘을 이용해서 배색 파우치 뜨는 거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요 실이 세탁을 하고 나니까 옆으로 많이 조금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늘어나서 제가 여기에다가 맞춰서 구매를 했던 이 파우치하고 크기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뜰까 아니면 이 안에 이너를 제가 그냥 따로 천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막 생각을 하다가 여기를 살짝 찝어서 연결을 했습니다. 양쪽 끝을 그냥 살짝 이렇게 찝어서 연결을 했어요. 찝어서.
어차피 여기가 바닥도 이렇게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보기에도 우글우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고, 요 배색 파우치는 겉뜨기만 이용하면 되는 그런 배색 파우치. 왜냐면 바닥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사방에서 코를 만들어서 들어 올려가지고 원통으로 뜨는 그런 배색 파우치를 만든 거거든요. 이게 처음 배색 파우치라든가 처음 배색 뜨기를 하시는 분들께 훨씬 쉽고 훨씬 재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앞뒤로 배색을 하는, 그러니까 겉뜨기에서 배색하고 또 안뜨기 면에서 배색을 하고 이렇게 평면으로 뜨는 거를 처음부터 하시면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원형 뜨기 방법으로 파우치를 먼저 제작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께 요거를 이제 올겨울 배색 하나는 뜨고 가야죠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건데, 지난주 그 사태 때문에 모든 게 스탑이 됐다. 아, 진짜 프로답지 않아. 아직도 아마추어야. 그래서 바닥은 조금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겉뜨기 안뜨기를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탄성 있는 느낌을 줬고요. 이 부분도 그냥 똑같이 메리아스 뜨기로 겉뜨기가 쭉 보이게 떠도 되는데, 바닥을 조금 더 느낌이라도 조금 탄탄한 그런 느낌, 도톰한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겉뜨기 안뜨기로 작업을 해줬고, 그리고 이렇게 코 줍는 방법까지 해서 제가 튜토리얼을 촬영을 해놨어요. 그거를 최대한 빨리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늬 패턴도 아주 심플하지만 나 이거 배색이야 라는 게 딱 드러날 수 있는 정말 기본적이고 심플한 그런 패턴을 이용해서 이런 올겨울 배색 파우치 하나 뜨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감까지 다 마감을 했다. 요 안에다가 캔버스 천을 달아준 거기 때문에 엄청 튼튼합니다. 다음으로 완성한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막 떠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의 크리스마스 아이템은 여러 개를 이렇게 떠보긴 했으나 바로 요 아이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코바늘 작업을 해서 만든 크리스마스 리스가 될 거고요. 요 리스는 이렇게 크기가 큰 스타일도 있고 작은 스타일도 있어요. 이렇게 리스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메탈 링이 필요하거든요. 요거를 뜨기 위해서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예쁘게 뜰 수 있는 크리스마스 소품, 요렇게 링에다가 감싸서 뜨는 이런 리스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요거는 여러 가지 막 패턴, 무늬 막 복잡한 게 아니고 정말 심플하고 간단한데 이렇게 예쁨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소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번 크리스마스 아직 준비를 안 하셨다면 요거 금방 뜨거든요. 뜨는 방법도 되게 간단하고, 그래서 코바늘 작업을 꺼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요걸로 입문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링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크기는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고, 저는 여러분들께 튜토리얼을 같이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런 리스 같은 그런 그린 계열의 컬러의 실을 사가지고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사실 저는 여기다가 화이트 실로 뜨고 골드로 장식을 해도 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보시고 제 튜토리얼을 보시고 저 대신 화이트에 골드로 장식을 해서 좀 보여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저는 그걸로 뜨고 싶은데 리스라고 해놓고 또 너무 제 스타일로 하면은 좀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올까봐 그냥 이렇게 그린 계열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하면 그린과 레드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여기 장식하는 방법은 여러분께서 이제 선호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아무거나 가지고 계시는 데코할 수 있는 뭐 그런 오너먼트를 달아도 되고,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냥 이런 리본끈을 갖다 붙여줬거든요. 리본끈을 이렇게 글루건으로 붙여도 되고, 아니면 우리 실 많으니까 이렇게 붉은색 실을 이용해서 리본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붙여줘도 리스 느낌, 크리스마스 느낌을 확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알찬 소품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빅 리본, 이것보다 조금 더 크고 굵은 리본을 크게 떠가지고서 달아주고 싶은데 그 리본을 뜰 정도의 시간은 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요거는 제가 즐겨 사용하는 코바늘을 이용해서 아이코드처럼 뜨는 이중 사슬뜨기라고 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 기법을 이용해서 리본을 떠줬고 생각보다 리본 끈 길이가 너무 길게 나와가지고 요거 튜토리얼 작업할 때 그냥 이렇게 저는 2중, 3중으로 그냥 리본 모양만 이렇게 연출을 해가지고 붙여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연출을 해도 얘는 나 리스야, 크리스마스야 이런 느낌 주잖아요. 그래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꼭 한번 떠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튜토리얼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서 실을 또 사가지고서 이렇게 작업을 한 건데 한번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은 한 2주 넘게 남았죠. 이 크리스마스를 조금 이렇게 예쁘게 장식해도 좋을 것 같다. 요거는 어떤 식으로 장식을 하면 될 것 같냐면 벽에다가 그냥 요거 한두 개만 이렇게 여러 개만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놔도 예쁠 것 같고 트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트리에 오너먼트로 달아도 되게 예쁘고요. 저는 벽 장식으로 이렇게 해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트리보다. 그래서 벽 장식으로 저는 이 리스를 달아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준비를 소소하게 하고 있었다. 일주일 내내 해가 엄청 쨍하고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하필이면 오늘 딱 촬영을 하는 날 오후에 흐리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밖이 조금 많이 흐려요. 조금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항상 뜨개 이야기를 촬영하는 공간의 위치를 또 바꿨습니다. 바꿔서 지금 뒤에 보이는 배경이 달라졌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보이실까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윕은 요것도 사실 소매 한쪽은 다 완성을 해서 보여드려야지 했는데 진짜 지난주에 뜨개를 하나도 못해가지고 아직 소매도 한 짝을 완성을 하지 못했어요. 요거 제가 뜨고 있는 너무 오래 걸리죠? 그렇지만 저는 이거를 봄을 겨냥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얼른 완성해서 입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속도가 나질 않아요. 이렇게 자카란다 레글런 스타일로 만들고 있는 가디건입니다. 가디건에 이렇게 소매가 지금 이렇게 한 짝이 쭉 달리고 있고 이 소매도 한 번에 뜬 건 아니고요. 사실 몇 번 풀었어요. 몇 번 푼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티치가 원통형으로 떠질 때랑, 그러니까 원통형이라고 하면은 그 겉면만 계속 보이게 뜰 때, 아니면 겉과 안을 계속 반복해서 뜰 때, 평면으로 뜰 때 이 스티치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이 소매를 뜨고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 옷을 저는 좀 쉽게 뜨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원통형으로 빨빨빨빨 뜨자 이렇게 했다가 뭔가 이 바디 부분하고 뭔가 스티치의 느낌이 맞지가 않는 거죠.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제 눈에는 그게 되게 확연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상하다. 내가 뭔가 힘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코바늘을 할 때 뭐가 문제지? 약간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서 소매를 다 풀고 얘는 이 바디 부분은 겉면을 바라보고 한 줄 뜨고 앞면을 바라보고 한 줄 뜨고 약간 이렇게 지금 앞뒤로 뜨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소매도 원통형으로 뜨기는 하지만 겉면을 바라보면서 한 줄 뜨고 또 이렇게 안쪽을 바라보면서 한 줄 뜨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몇 단 떠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티치 모양의 차이점을 느껴가지고 다시 다 풀고 다시 처음부터 떴습니다. 근데 요 옷의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이 스티치도 예쁘긴 하지만 저는 이 자카란다 꽃이라고 하는 그 뭔가 흐드러지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 스티치를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는 건데 이 끝부분에 제가 생각하는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원래 뜨고선 보여드려야지만 되는데 아직 못 떴지만 이렇게 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요 패턴 하나에 하나, 둘, 세 번. 하나, 둘, 세 번. 하나, 둘, 세 번씩 계속 반복이 돼서 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제가 그 블랭킷 함뜨 했을 때 떴던 그 블랭킷 스티치하고 지금 동일한 패턴이긴 한데 여기에다가 그 변형
퍼프뜨기를 이용해가지고서 한 코를 만드는데 제 손은 한 번, 두 번, 세 번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고 제가 선택한 이 실이 드롭스의 플루라라고 하는 실인데 이게 대바늘, 권장 바늘이 한 3mm 정도가 되는데 요거를 코바늘로 작업을 하니까 되게 두툼하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고 정말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코바늘 옷이 너무 딱 두툼한 스티치가 너무 보이면 좀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서 아직까지는 이 한 3mm 정도가 되는 이 실을 이용해서 코바늘 작업을 하니까 원하는 도톰한 이런 느낌과 너무 갑옷 같지 않은 그런 편물의 느낌과 찰랑찰랑 부드럽기까지 한 이 실의 느낌까지 더해져서 너무너무 뜨는 동안은 재밌고 기쁘고 그렇게 뜨고 있습니다. 네, 얼른 완성을 먼저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는 조금 시간은 걸리는 요 자카란다 가디건은 요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요거는 그냥 저 혼자 뜨는 자작 도안이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저의 그 배색 프로젝트, 원래 이렇게 대바늘 배색 파우치를 기본적으로 하나를 떠보고 사실 올해 말해에 저는 이 더블 리팅 배색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작년에 더블 리팅 블랭킷을 뜨다가 만 게 있는데 그거를 완성할까 하다가 전 이상하게 저는 문어발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던 거를 다시 잡아가지고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새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요렇게 지금 더블 리팅 앞에서도 배색이 되어 있고 요거를 뒷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뒷면도 이렇게 같은 무늬로 배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더블 리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디건이라든가 뭐 밴드 부분 뜰 때 더블 리팅 할 때 양쪽에 이렇게 도톰하게 나오는 그런 더블 리팅 있잖아요. 그런 더블 리팅을 배색을 이용해서 뜰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마무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이 끝부분을 처리하는 이 모서리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작년에 이 더블 리팅을 블랭킷을 작년 초에도 한번 시작을 하고 그때 빨간색과 하얀색을 이용해서 블랭킷을 막 되게 대작처럼 해보겠다고 하다가 한 번에 쭉 이어서 뜨는 거에서 이게 틀리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 수정을 하다가도 나중에는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다 스킵. 일단 너 기다려. 이렇게 하고 작년 겨울에 이렇게 모티브를 이용한 블랭킷을 다시 떠보겠다고 더블 리팅을 다시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사진이 있으면 한번 띄워볼게요. 근데 그것도 마무리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에는 블랭킷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차근차근히 나만의 속도로 이렇게 더블 리팅을 다시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작은 사이즈 하나를 지금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요것도 제가 이렇게 배색 뜨기에 좋은 실을 지금 발견을 했거든요. 아임울 실. 아이물 요 2라고 하는 실인데 이게 제가 딱 좋아하는 굵기와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실의 펠팅감도 있고 그리고 가벼움도 있고 그리고 3.5mm를 이용해서 뜨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을 이용해서 저 혼자 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컬러를 이렇게 뜨고 있는데 여러 가지 컬러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컬러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색은 한정적이긴 하지만 모티브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더블 리팅을 이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냥 프로젝트 한 3 정도? 3 곱하기 3 그 정도 사이즈로 해가지고서 매트를 하나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얘는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본 거라서 이렇게 마무리를 다 한 거고 저는 여기에다가 이 더블 리팅이 원래 살짝 이렇게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는 모던보다는 살짝
살짝 엘레강스한, 살짝 러블리한 그런 느낌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러블리함을 살짝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것도 여러분께서 혹시 원하신다면 튜토리얼을 한번 촬영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번 뜨더라도 그때 이 방법이 더 좋겠다, 이 방법이 좋겠다, 저 혼자 막 약간 이렇게 혼자 계속 시행착오를 해보면서,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해본 방법 중에서 제가 아는 뜨개 기법이 모두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되게 최대한 쉬우면서 최대한 조금 잘 편물이 나올 수 있는 약간 그런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바로 튜토리얼 작업을 촬영하지 않고 지금 또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색을 이용한 더블 니팅 프로젝트를 지금 혼자 해보고 있어요. 이번 주 뜨개 이야기 되게 좀 정신이 없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어떤 내용을 말해야지라는 걸 큰 골자를 이렇게 정해 놓기도 하고 그냥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아가지고 자세를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좀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온몸이 여기가 지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고개만 살짝 이렇게 돌려도 온몸이 너무 아파요. 사실 지난주에 그 일 이후로 저 혼자 너무 신경을 썼는지 몸살이 왔고, 그 몸살 감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약을 먹고 자고 뭘 하고 해도 아무튼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주에 일주일에 딱 한 번 가는, 그것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레슨을 도저히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취소를 하고 이번 주에 갔는데 2주 만에 왔다고서 이제 뭔가 스트레칭 한번 잘못한 건지 온몸이 지금 마비가 될 정도로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멍한 상태라고 해야 되나? 약 기운에도 취해져 있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운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막 약을 낮에는 최대한 안 먹으려고 감기약도 안 먹고 버티다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서 한번 먹었다가 진짜 운전하는데 진짜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안 되겠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혼자 막 이러면서 운전을 하고, 그러니까 감기약을 먹진 않았는데 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게 머리도 멍해지면서 아무튼 프리웨이를 타는 건 너무 무서워요. 여기서 프리웨이를 타면 65마일이 아니지 65마일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65마일로는 달려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키로수로 변환을 해서 보면 대략 110km의 속도로는 달려줘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꼭 지키진 않지만 제가 안 지키면 오히려 안 되는 그 교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튼 긴장의 연속입니다. 여기에서도 운전할 때도 항상 가는 길이지만 그래도 긴장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12월에 이렇게 이벤트가 있었구나를 이렇게 망각하고 있다가 지금 아이들 이벤트 행사도 되게 많이 있고, 학교마다 행사, 학교마다 이벤트, 그리고 아이들 뭐 하는 스포츠에서도 행사 이벤트 지금 하나씩 정리가 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서 12월 마무리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하고 뜨개 이야기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바람은 두서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횡설수설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이 뜨개 하면 좋잖아요. 뜨개 이야기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뜨개는 지금 이 정도인 것 같고, 뭔가 한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뭘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사건 이후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한 며칠을 그냥 운전도 못하겠고 애들만 왔다 갔다 해주고 막 그러고 지내다가 좋아하는 도서관을 다시 갔습니다. 좋아하는 도서관을 다시 가서 제가 책 한 권을 다시 빌려왔는데 바로 이런 책을 빌려왔어요. 저는 그림을 좋아하니까 그림과 관련된 책을 조금 많이 빌리는 편이고, 제목은 보시는 대로 Every Picture Hides a Story라고 해서 모든 그림에 숨겨진 이야기, 뭐 담겨진 이야기, 약간 이런 정도로 해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조금씩 읽어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읽고 쓰고 말하고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제가 이렇게 뭔가 촬영을 할 때도 왜 내가 자꾸 횡설수설하는 것 같지? 왜 내 말이 자꾸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게 되는 게, 제가 여기서도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말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말하는 것도 이게 떨어지나 보다. 이거 인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혼자 막 이러면서 말도 많이 해야지. 약간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지난번에 샀던 이 노트에다가 조금씩 저는 이렇게 좋은 뭐 구절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의무적으로 조금씩 적어가고 있어요. 적고 입으로 말하고, 읽고 적고 말하고, 읽고 쓰고 말하고, 읽고 쓰고 말하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 말하는 게 조금 이렇게 자꾸만 좀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을 조금 없애고 싶어가지고 그런 작업을 혼자서 조금 하고 있었고, 오히려 마음이 막 심란하고 막 뭔가 이렇게 잡히지 않을 때는 저는 뜨개보다는 책을 읽는 게, 혹은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보는 게 훨씬 더 저에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드실 때는 그림을 보세요. 혹은 책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 책이 이해가 안 가고 책의 글귀가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책을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안이 된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책도 한 번을 보고 있었고,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구매해온 요 책 있었잖아요. 이거는 내돈내산 니팅포 올리브의 요 뜨개 도안 책을 구매를 해놓고, 이거 그냥 원서로 샀으면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왜냐면 지금 환율을 생각하면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달러를 사야 되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근데 그냥 조금 마음 편하게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글 번역본을 구매를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였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사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그냥 모셔만 두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책을 조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 전에는 이렇게 그냥 뭐 어떤 옷이 있나 뭐 이런 것만 보다가 여기는 이제 글을 조금 읽기 시작했죠. 왜냐면 제가 한글을 구매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니까요. 사실 도안을 영문 도안으로 써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영문 도안을 못 읽는 거는 아니잖아요. 영문 도안은 기호, 뭐 약어 정도를 해석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영문 도안이 조금 더 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여기 써여 있는 이 책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뭐 영어로 읽어도 되는데 그냥 한글로 읽고 싶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사놓고 요거를 그냥 그대로 또 썩히고 있자니 너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책은 따로 영상을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께서 이 책을 이미 다 많이 가지고 계시고 많이 구매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저랑 같이 이 책을 한번 또 보시면서 이 책을 이용해서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함께 뜨기를 조금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게 12월은 진짜 뭔가를 시작하기에 되게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뭔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약간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거를 목표로 두고, 요거 니팅포 올리브 책을 이용해서 우리 1월 1일부터 벌써 2025년이네요. 내년에 저와 함께 뜨기 하실 분들, 혹시 이 영상을 먼저 보신다면 조금 생각해 두셨다가 제가 같이 해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 함께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고 함께뜨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여기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2025년 계획을 벌써 세웠고, 그리고 함께 하실 분들만 계시면 되고, 함께 하실 분들이 안 계신다면 저 혼자라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뜨개 이야기는 제가 뭔가를 막 한 것 같은데 또 뭔가를 이렇게 많이 보여드릴 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냥 정신없이 그냥 우당탕탕 뭔가 한 2주를 그냥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올 12월은 이제 하나하나 조금 벌려는 특히 저는 영상 튜토리얼 찍어놓고 지금 안 올린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거 하나하나씩 조금 정리를 해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12월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2월 한 마지막 둘째 주부터
이제 아이들 방학이 또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 또 크리스마스가 또 큰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벌써 다다음 주면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한 2주 방학이 있는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조금 더 마무리를 하든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든 해가지고 여러분께 다시 뜨개 이야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신없는 일주일 한 열흘 벌써 지냈습니다. 제 영상이 업로드가 되는 시점은 제가 항상 이제 예약을 걸어놓고 올려놓기 때문에 이미 결과가 나온 이후가 되겠지만 부디 정말 우리는 다 배운 사람들인데 개인의 이익보다 진짜 나라를 생각한다면 어떤 게 올바른 결정인지 제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다 알 텐데. 이래서 제가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참 그렇네요. 그럼 여러분 이번 주 뜨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여러분 부디 마음 편히 다시 뜨개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빨리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뜨개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